평범한 일상 중 하루였던 그날. 갑자기 도착한 문자 메시지.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녁 먹고 7시 좀 넘은 시간쯤에 갑자기 뱅크에서 문자가 왔어요. 제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평소에 의심이 많아서 그 뱅크에서 왔던 문자조차도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고도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안 했고요. 자주 이용하지 않아 입출금 알림도 꺼놓았던 계좌. 계좌가 신고당했다는 문자도 가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찝찝해서 뱅크 어플에 들어가 봤는데 이체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뜨고 거래 내역에 15만 원이 입금된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계좌는 누가 저한테 입금할 계좌가 아니거든요. 입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입금됐지 싶어서 제가 바로 뱅크에 전화를 했고요. 내 계좌가 갑자기 정지됐다고 문자가 날라와서요. 지금 이 들어오신 해당 자금이 네.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확인되어서 고객님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랑 상관없는 돈인데? 자금에 대해서 신고 접수한 피해자분에게 경찰서에 신고 접수해서 저희 쪽으로 따로 이제 서류 발송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고객님 명의 모든 금융계좌는 비대면 거래장에 등록될 예정이고요. 전부 다요? 네, 다른 은행도요? 네 맞습니다. 자동이체 빠져나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풀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는데 최소 걸리는 시간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다.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설마 정말 정계좌가 동결되겠나. 15만 원 가지고 소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15만 원 가지고 계좌가 전체가 다 묶여? 그런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됐는데 주식 거래 계좌까지 다 묶여버린 거예요. 단 하룻밤 사이에 지연 씨 명의로 된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졌고 그녀는 졸제 금융 사기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할 때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고 제가 좀 많이 철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집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계좌 비밀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꿔요. 저는 진짜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대뜸 입금을 해버리면.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그 H94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검색을 막 했더니 저랑 비슷한 사례가 딱 나오더라고요. 입금이 15만 원이 됐고 똑같은 H94로 입금이 됐고 누군가가 여러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돈을 보낸 듯한 정황들. 실화 탐사대는 신속히 H94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 당한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다급하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뭐예요? HT 공사이로 입금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2시 에 입금을 받았는데 지금 받으신 거예요? 네. 제작진은 급히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범죄에 연루된 돈이 제 이익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다. 그 통장은 원래 제 월급 통장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은행에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지금 그냥 지급 정지를 한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 그러면 통장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 그게 한 번 걸리면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아예 통장을 못 만들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피해 사실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게 없으니까. 결국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된 태영 씨. 그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보고 있는데 입금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15만 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후 가장 먼저 은행에 문의를 했다는데요.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를 반환 요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니까 제 이제 주거래 은행에서는 어디에서 입금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중개 좀 해달라고 반환 요청을. 연락은 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면 본인들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은행의 안내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고 송금한 사람이 신고를 취소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인터뷰 도중 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네. 네. 15만 원 입금하신 거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은행 측에서 취소 요청을 원합니다. 연락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럼 뭐 일부러 받는 건지도 안 받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냥.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태영 씨는
은행에서 알려준 박영배 씨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입금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짜 당했으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그냥 사기를 치기 위해서. 박영배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예요? 예예. 왜 은행에 전화를 안 받습니까? 전화를 안 받다고 요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저 은행을 돌고 경찰서에 갔다가 이 폰 바이러스 다 지우고 지금 막 집에 지금 막 들어와서 있네요 지금. 그러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그렇지.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취재 중 H294에 관해 알고 있다는 제보자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H294에게 송금을 받았던 피해자라는데요. 통장 협박이라고 입금을 하고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받는 뭐 이런 돈이 들어왔다고 자기네가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걸 노리고 돈을 입금하고 계좌가 묶이면 이제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한 2개월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진짜 얘네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내 직접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텔레그램 이방저방 막 뒤져서 찾은 거죠. H2942 뭐 이렇게만 찍는 게 아니라 그 텔레를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텔 H2942 이렇게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942가 활동하는 아이디겠구나라고 아는 거죠. 알 수 없는 암호 같았던 H294. 그건 바로 한 메신저 속 아이디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긴 것인데요. 그는 대체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요즘에는 오픈뱅킹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킹한 휴대폰으로 오픈뱅킹을 신청해서 계좌를 통합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체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보자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여보세요, 이거. 이 화면 자체가 그거예요. 해킹한 휴대폰이에요. 계좌 송금 마이너스 15만 원 해가지고 밑에 받는 분 통장 표시에 QBD33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통장 협박범이 지급 정지를 시키고 싶은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알려주면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이 해킹한 계좌에서 통장 협박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냅니다. 돈을 송금받은 피해자가 입금 내역에 있는 아이디를 보고 통장 협박범에게 연락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해킹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받은 통장으로 협박을 당한 피해자를 범인이라 생각해 신고하면 통장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한 상황. 전문가도 처음 보는 수법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요 심각해요. 이전 단계 보이스피싱은 나는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통념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일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는 거죠. 처음 제보했던 지연 씨도 그에게 대화를 시도해봤다는데요. 텔레그램으로 처음에 연락했을 때 저한테 본인 인증을 해야 된대요. 주민등록증 이름하고 생년월일이 적힌 부분만 저한테 찍어서 보내달래요. 본인 인증 안 되면 차단한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막 115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언제까지 계좌가 묶여 있어야 돼요? 했더니 네가 나한테 돈 줄 때까지.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막 희롱도 하고 막 조롱도 하고 다 했어요. 뭐 얼굴 이쁘냐고 셀카 보내봐라. 얼굴 이쁘면 풀어줄게. 제 다른 친구들이 그 사람한테 톡을 걸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남자였거든요. 근데 저를 가지고 성희롱 발언도 막 하고 안 그래도 계좌도 막혔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해자한테 조롱도 받고 하니까 진짜 멘탈이 완전 부서졌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막 과호흡 와가지고 숨도 막 넘어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범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통장 협박을 하는 거라 말했다는데요.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 일상 속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좌 지급 정지를 당했다는 권소영 씨. 그때 한 7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고 있는 상품권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에다가 이렇게 한 4개만 일단 올려서 팔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살 거긴 한데 잠시만 지금 운전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좀 그런 사유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구매자에게 송금을 받았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쿨거래였다고 생각해서 결정까지 좀 남겨주고 후기도 남겨주고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계좌 지급 정지가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수월하게 끝났다 생각했던 거래. 사실은 구매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인 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의 도움으로 해결됐지만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뱅크를 이용해 보려고 하니까 거래가 거절되니까 비대면 거래할 때 지장은 없지만은 이 계좌가 한번 대포 통장 명의 등록이나 그런 게 한번 됐었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는 거죠. 설명하기가 너무 이상하죠. 내가 사기를 친 건 아닌데 이제 뭐 사기 계좌가 돼서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참 좀 그렇죠. 계좌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일을 해야 네. 공통장입금이나 이제 계좌이체 이런 걸 받거든요. 초기에는 진짜 2주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도 있었고 좀 심했어요. 모르는 돈 들어오면은 네.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는 과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그게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15만 원을 쏘는 것만으로도 예컨대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30개를 들였다. 그럼 거기에서 다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10%만 나와도 3개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아이디를 바꿔가며 활동하고 있다는 H942. B942로 바뀌었네요. 제작진이 그에게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대화를 걸자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지 의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시간 안에 계좌를 정지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화탐사대 제작진임을 밝히자 방삭됐다. 바로 대화창을 삭제하고 달아나 버리는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그 선의의 명의인이 이런 악용 사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는 것까지 법이 예상하고 만들어지진 않아서 운명을 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으로 입금된 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금융사기 대응팀을 통해서 신고인과의 중개 자금 반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통장 협박 수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사실상 이런 통장 협박 수법이 비단 최근에 막 일어난 것은 아니고 17년, 18년도에도 이런 통장 협박, 특히 그 불법 도박이 좀 연관돼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이 많이 좀 최근 늘어나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좀 강도 높게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한 22명도 검거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범죄 조직을 좀 더 특정해서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마무리될 무렵 김태영 씨가 실화탐사대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니 하고 연락해가지고 쳐놨잖아요. 네. 너무 이상한 이름으로 입금이 된 거예요. 영어로 들어왔는데 5글자 똑같이 15만 원이. 수년째 보이스피싱 수사를 해온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경찰들이지만 진화하는 범죄 수법들을 보면 혀가 내둘러집니다. 최근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대포 통장이라든가 대포 유심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점점 진화해가는 실정이고요. 숲이 우거진 야산에 뚫린 인적 드문 도로. 그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 기계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카메라 제가 보고 있겠네. 이거는 뭐야? 이게 중계기 박스하고 카메라, 핸드폰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중계기라는 장비.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가 010으로 이제 변작돼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제 중계기라는 장비들이 이제 활용이 돼서 010으로 변작된 전화번호로 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온 건지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필수품으로 통하고 있는 중계기, 발신번호 변작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010으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 바로 이 중계기가 조작했던 겁니다. 중계기는 야산에도 있고 공사장에도 있고 땅속에도 있고요. 차를 싣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변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서 진흥팀 형사들이 수거한 또 다른 중계기. 중계기 맞네. 이게 맞아. 상자에 꽁꽁 쌓인 중계기가 발견된 곳은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한번 보이스피싱 때문에 저기 2층에 애가 중국에 사는 애가 간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차가 계속 딴 차를 타고 가니까고 그러더니 그냥 경찰이 왔어. 보이스피싱범들은 중계기로 발신 번호를 조작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 초년생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요. 수사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검에서 주범으로 된 금융사기단을 검거하셨는데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하고 정권 CM에도 계좌가 있어서 어디나 들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김준호 씨는 하루빨리 이 끔찍한 목소리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뿐입니다. 진짜 지옥 끝까지라도 막 쫓아가서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잃어버린 돈 어떻게 찾지. 내가 진짜 부모님 뵐 낯이 없다.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온갖 생각이 진짜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고. 입사 3년 차.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한 준호 씨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 상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검찰이라고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정보로 이제 통장이 만들어져서 그 통장이 이제 뭐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용의 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 뭐 조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영상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자기네들 화면상에 뭐 자기네들 사무실 꾸며놓은 데다가 막 통장 막 여러 개 쫙 깔아놓고 실루엣 자체가 약간 어디 영화에서 보듯이 그 막 범죄 현장에서 나온 압수품들이 이렇게 깔아놓듯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영상통화를 걸더라고요. 상대를 윽박지르는 말투, 정교하게 꾸며진 세트장, 게다가 검찰의 직인이 찍힌 공소장까지. 준호 씨는 점점 그놈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범인이면 그 통장에서 돈을 입출금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니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다던가 그런 이유를 대면서 금융감독원에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자신이 어렵게 모은 돈,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 다 해서 약 8천만 원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넨 준호 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서울중앙지검 전화번호가 맞나 검색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중앙지검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걔들이 가로채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거기서 크게 속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안검사를 핑계로 그들이 보내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는데 바로 그 앱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최근 수법이 인터넷 주소를 보냅니다. 그 피해자들은 시키는 대로 그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게 돼 있습니다. 파일을 설치하는 순간 상대의 전화를 이른바 좀비폰으로 만드는 악성 앱. 과연 어떤 걸까? 우리는 보안 전문가와 함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그 전화기를 이용해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볼게요. 일단 다 이쪽 휴대폰으로. 제 전화기는 아예 오지도 않고. 놀랍게도 PD의 전화기가 아닌 미리 지정해둔 휴대전화로 연결됩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다 해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아무리 의심돼서 다른 기관에 뭐 경찰에 전화를 해도 콜센터에서 돌려서 전화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설치된 순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가게 됩니다.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위치 추적까지 가능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화탐사대라고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후 그 전화번호랑 문자 내용 그리고 위치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위도 경도. 네, 위도. 사실 이제 설치되고 나면 이미 완벽하게 뭐 예방을 하기는 좀 어렵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비스 센터에서 가서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달라는 게 가장 안심이 되고요.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뭐 모자이크나 뭐 어떤 음성 변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가요? 안 하면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안 하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길고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났지만 배달 대행업을 하는 주영욱 씨에겐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배달 대행업도 조금 많이 힘들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콜수도 좀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생활을 또 해야 되고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생활 자금이 필요했던 영욱 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은행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가요? 영욱 씨에게 반가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서 자영업자 대출을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상담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이 될 것 같더라. 거절 없이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솔깃한 내용의 문자. 게다가 시중은행과 큰 차이 없는 금리는 영욱 씨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로 와야 한다는 말에 곧장 버스에 오른 영욱 씨.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상담원이 대출을 핑계로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천에서 3천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2천만 원을 더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를 해주겠다. 자기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길래 나는 돈을 더 대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구입을 해라. 지정하는 데가 골드바, 금을 구입하는 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영욱 씨의 계좌에 입금된 5,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 영욱 씨는 상담사의 지시대로 용인과 서초구를 돌며 약 5천여만 원의 골드바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거 동의하죠? 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수거책. 바로 영욱 씨와 접촉하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300 정도예요. 300 정도? 본인 돈인데 얼마인지도 몰라요? 정확히? 보이스피싱 피해금 아닌데 제출할 거예요? 판단되기 때문에 압수할 거예요. 형사님들이 그냥 한 자리에 있었어요. 시민인 척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 대기라고 했었죠. 금을 구매하라는 그들의 지시가 의심스러웠던 영욱 씨. 서울로 향하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 제보를 하여 수거책을 잡았던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한두 명인 줄 알고 시작도 아니죠. 그냥 끝이다. 그냥 잡으면 끝이다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너무 크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타고 있던 SUV 차량에서는 다량의 골드바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금이네? 다 뺐네. 금이에요. 영욱 씨의 제보로 확보한 골드바와 현금 뭉치들.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은행이나 이제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 직원이 의심해서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신종수법으로 골드바로 전환을 해서 돈으로 환전을 해서 이제 세탁하는 방법을 거치게 됐습니다. 1차 수거책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으로 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2차 수거책이 골드바를 현금으로 바꿔 3차 수거책에게 넘기는 거죠. 아하. 3차 수거책은 국내에 있는 총책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골드바로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을 시도했다는 거죠. 게다가 10대 청소년들까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10대를 보통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이 골드바 사건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아주 여재가 많았고 기존에도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고 보이스피싱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였음에도 환전상한테 이제 길거리에서 다액의 현금을 전달해서 이제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후를 쫓기 위해 분주하게 출동 준비를 하는 강북서 진흥팀 형사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꼼꼼하게 장비들을 점검합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미성년자 2하고 를 검거하면서 그 위에 상선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됐죠. 이 4차 수거책이 최종 환전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점 유념해서 그 검거할 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증할 때 확실하게 증거 확보해 주시고요.
약 3개월간 이어진 수사. 1차 수거책 10명, 2차 수거책 2명, 3차 수거책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총책뿐.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설계하고 지시를 내리는 총책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그들을 특정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총책. 베테랑 경찰들도 긴장이 됩니다. 경찰의 신병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좀 많이 나가서 안전하게 검거할 예정입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이동한 형사들. 잠복을 하며 용의자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왔다. 따라갈게. 드디어 나타난 용의 차량. 원래 붙을게요. 형사들은 조심스레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신호에 멈춰서는 용의 차량. 눈치를 채고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 저희가 가까이 붙을게요. 좀 멀리 따라와 주세요. 네. 검거할 기회를 엿보며 조심스레 미행하는 형사들. 얼마나 쫓았을까? 에? 저 반대쪽에 세웠네. 용의 차량이 주차를 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쫓아가는 형사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자, 본인 이름 뭐예요? 본인은? 나 보이스피싱으로 긴급 체포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12명.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16명을 붙잡았고 3명이 구속된 상황. 경찰은 김준호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